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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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류거사님, 효여거사님, 각성거사님, 또 송덕거사님이 네 분이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서부터 선원에서 주말 정진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내 거사님들은 저녁 8시에 입제를 하면 우리 이제 지금 아침까지 이제 선원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쭉 정진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줌이 되면서 1월 달부터는 이제 토요 주말 정진을 이제 줌까지 연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8시에서 12시까지 하고 해제를 하시고 거사님 내부는 주무시면서 계속 정진을 하시죠.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잠시만요. 대구의 김은숙 보살님 반갑습니다. 네네. 대구의 묘광보살님하고 나중에 한번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사람의 그 행동 유형을 4가지로 그걸 했는데 참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지 뭐 괜히 이렇게 요새 같으면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뭐 괜히 쓸데없는 유튜브 많이 본다든지 뭐 그냥 게임도 이제 잠시 뭐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뭐 이 정도 아닌데 그냥 게임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든지 이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처리해야 될 거지요. 먹고 자고 자녀들 키우고 회사에 나가서 일 봐야 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성공한 사람이든 그냥 보통 그 사람이든 그냥 똑같이 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뭐 그런 거 밀어서 하는 사람 없지요. 똥 누는 거 그런 거 밀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가 맡은 바 책임 같은 거 이런 거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금방 하는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보통 사람들은 70% 이상을 쓴다고 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에 거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제 어쩌냐까지 이제 주말 정진을 하고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일을 근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서 나가다가 보면 자기 건강을 말하자면 건강을 하기 위한 뭐 이렇게 운동이랄지 뭐 조금 힐링을 하는 뭐 산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신이 건강하고 자기의 그 공부를 해서 자기의 그 공부 세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중요하고 급한 일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을 규칙적으로 자기가 꾸준히 한 사람은 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어떤 것은 자기가 그걸 꼭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인생에 성공을 한다는 것이 꼭 돈을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그런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죠. 같이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는데 일가를 이루시는 분, 글씨를 또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의 말하자면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거기에 매일매일 꾸준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과 굴리기에도 지금 이제 좌선을 하고 아침에 예불을 드리고 또 원노트 보고 감사노트 쓰고 발언하고 모습공식하고 이제 다니면서 새말기도하고 이제 요새 또 이제 백독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쭉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 하루의 일상생활의 일정표라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딱 방학이 시작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하루 생활표를 동그라미 해가지고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 뭐 놀기, 그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를 꼭 작성을 하게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걸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그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다르게 시간이 쪼개지죠. 다르게.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거나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도 뭐 요새는 투잡도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시간표. 저도 이제 늘 시간표를 갖고 있는데, 시간표를 늘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하다가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음에는, 만약에 좌선을, 만약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좌선을 해야지. 하다가 이제 생활이 바뀌면서, 좌선이 또 이쪽으로 시간이 옮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또 내가 이제 이거는 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 시간이 또 저쪽으로, 만약에 내가 경전을 보는 시간이면 경전 보는 시간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요. 운동하는 시간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다가 그 생활 일정표를 딱 해놓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제 책꽂이에 딱 붙여 놓습니다. 그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이제 있다가 이제 생활이 이제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이제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정표 바뀐 걸 해서 다시 프린트해서 또 다시 붙여 놓고. 수없이 자꾸 바뀌죠. 수없이 바뀌나 그 속에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 내용은 안 바뀌나 시간대가 자꾸 바뀌죠. 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하루의 생활 일정표가 있어야 돼요. 일정표가 있어서 웬만큼 이제 아침에 내가 좌선하고 예불하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선도도 꼭 하니까 국선도도 하고, 저녁에 밥 먹고 나면 꼭 산보를 합니다. 또 이제 낮에는 이제 원고도 써야 되고, 집안일도 돌봐야 되고, 뭐 대소사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언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시간대가 대부분은 정해지죠. 정해진 시간에 거의 해야 하루 일정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야. 아주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정표를 이제 쭉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백독을 하시잖아요. 백독을 하면 그 하루에 내가 만약에 능경 10페이지, 이 말 한마디 10페이지를 읽겠다, 내가 꼭 읽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으면 이게 읽기 시작하잖아요. 읽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그 읽을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이 자기가 자꾸 그 시간을 만들게 돼요. 다른 때 같으면 그 10페이지 읽는데 별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제 완전히 익어서, 그죠? 그러면 그 짜투리 시간이 자꾸만 보여요.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안 보이고 새로운 시간을 내서 그거를 봐야 되는 줄 알아. 처음에는 새로운 시간을 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꾸 하다가 보면 짜투리 시간이 있어. 그럼 그 짜투리 시간이 10페이지 정도야. 뭐. 안 가면 5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자꾸만 읽어요. 저도 그 경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여러 경전을 읽는데 하루에 제가 읽는 것이 한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경전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읽으니까 3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이 보통 500페이지, 많으면 1500페이지 이래 되는데 쉬지 않고만 매일매일 읽으면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만 읽어도 다 읽어버립니다. 1년 가기 전에. 365일이면 3페이지 읽으면 300일이면 900페이지거든요. 엄청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조금씩 쉬지 않고 하는 거. 그 요새 나오대요. 영어 잘하고 싶니? 하루에 매일 6단어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느냐?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것만 관건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중요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하고 싶고 어쩌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행동이 없으면 저기 뭐 벽에 그림 보고 밥 끓여놓고 배부르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밥 한 숟갈 입에 딱 떠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어저께 그 플랭크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일과 굴리기하고 똑같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 시간 일정표 동그라미로 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로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네모로 해가지고 시간대로 해가지고 딱 폼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도 그 짜투리 시간에 얼마든지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자기 생활 일정표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이는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노는 게 일이니까 애들은. 그런데 어른은 반드시 자기의 생활 일정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져서 그것을 자꾸만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것을 자꾸만 시간을 변동을 시키되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면 그게 이제 힘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옛날에는 산보를 안 했는데 피검사를 하니까 저는 당뇨 고혈압은 없는데 중성지방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4일날 중성지방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떡, 빵, 이런 옥수수,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거의 안 먹고 식단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1시간 걷는 거. 내가 1시간을 우리가 거기 수리산 밑이라 되게 공기도 좋고 산보기가 좋아요. 그 산 옆이라서.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산보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밥 딱 먹고 설거지 하고 나면 그 산보를 하는데 우리는 뭐죠? 그게 행선이지요. 행선. 쭉 가면서 행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왔다 많이 안 걷습니다. 한 2.5km에서 한 4km 사이? 2.5km에서 3km? 또 조금 더 걸으면 4km? 밥 먹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체중이 2kg가 딱 빠져버리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3월, 제가 14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니까 엄마 오늘은 비가 오는데 가시지 마시죠. 뭐 우산 쓰고 가지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엄마는 실천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매일 아침 예불을 하고 하니까 뭐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우리 막내가 31인데 걔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결과치로서 그 걷는 것 자체, 또 산의 그 냄새, 또 이 그 행선하는 그런 거, 이런 거 쭉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얻는 그 막 공덕이라지요. 우리 불교식으로만. 그게 훨씬 많은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면은, 저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나, 가다듬는다고 하나,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거? 내가 뭐 업력이 뭐 많든 작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그 뒤로부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가꾸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서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남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은 정말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은 정말 거부한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보면 사람 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많은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요새 반려견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개하고 고양이한테 아무리 법문 들어봐야 그 개하고 고양이가 귀가 트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내가 또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잡아야 기회지 놓치면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람 몸을 이렇게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헛되이 지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일에 종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전업주부였거든요. 전업주부였는데 그 전업주부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그냥 해갖고 이제 온 케이스인데,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가꾸어줘요? 남이 가꾸어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주말 정진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거룩하셔서 이렇게만 꾸준히 정진해 나가시면 정말로 우리 선원이 일 내겠다 이런 말하자면 환희심이 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나의 생활, 하루 생활 일정표 그거를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빡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우리 처음에 감사노트 쓸 때 말입니다. 무슨 감사할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감사노트를 써야 되는 줄 알아. 처음에는. 홍정아 씨 그랬죠? 처음에 그랬죠. 홍정아 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이 감사는요, 우리가 너무 감사 속에 있어서 이것이 감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게 감사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보림선언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몸이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 가족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도 감사. 감사가 너무 많아서 태양이 휙 안 날아가고 지구에 빛을 주고 있는 것도 감사. 그죠?
공기가 있어서 그냥 숨 쉬는 것도 감사. 뭐 감사가 너무 많아서 이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도 일정표 짜는 것도 처음에는 자기가 조금 서툴다 하더라도 자꾸 자기가 그걸 일정표를 매일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데 붙여 놓으십시오. 붙여 놓으면은 일정표에 따라서 하다가 보면 이거는 더 여유를 가져야 되고 요거는 좀 더 고하게 촘촘하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일과 굴리기가 쫙 일정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 보십시오. 자, 오늘 할 차례는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요. 그래서 주말 정진 꾸준히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80페이지에 그 뒤에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아둬야 돼.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아둬야 돼. 모습이 없는 공원에 언제 그런 날이 되겠느냐 말이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시한 말이요. 비롯이 없단 말이요. 또 모습이 없는 허공에 언제 없어진단 말이 성립되겠느냐 말이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침이 없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걸 가졌단 말이요. 우리가 전부 요리를 하고 있어. 요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 나중에 상대성을 놔두어서 차별성을 낮추는 거. 부정을 낳으니까 그건 별 문제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거든. 허공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요. 슬기 자기 아는가? 슬기가 나 아는가? 자네 아는가? 어째 논리상으로 맞겠지. 이치에도 맞고 논리적으로 이해도 그럽니다만 허공이 진짜 나라고 하시니 그 대목에서는 말이 꽉 막혀버립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챕터가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랬는데 우선 이제 알아야 될 것이 허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완공, 이는 빈 공간, 우주 공간, 우주에 있는 모든 그 별들이 있는 공간, 그걸 허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허공성이라고 그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백봉 선생님은 요 성품자리와 이 허공, 색으로서의 허공이죠. 색입니다. 색. 그거를 좀 뒤섞여서 쓰시고 계신다나? 당신은 계속 이제 그런 그걸로 쓰시고 있는데 읽는 사람은 이 지혜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이제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엄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무명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허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라는 그것이 허공이라는 것이 색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빈 공간은요.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회매해서 허공이 생겼고, 그러니까 허공은 만질 수는 없으나 인식할 수 있는 그 색에 속합니다. 색, 빛깔이죠. 색, 성향 및 촉구할 때 상대적인 것입니다. 색입니다. 그런데 허공성은 그 성품짜리, 우리의 법신짜리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성품짜리, 그 허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는 허공이니까 아까 빈 공간은 모습이라고 했죠. 색의 빛깔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모습이 없는 허공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짜리, 법신짜리가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매우 매우 어려운 말이라. 이거는 우리가 관념이나 어떤 망심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그 망심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그 상황이 맞아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는 그 자리, 이렇게 하면 말이 맞지만. 그래서 그러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요. 지금요. 모습이 없는 허공에 언제부터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시, 시작이 없다. 또 무종, 끝이 없다. 그래서 시작이 없고 또 모습이 없는 허공이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생겼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이 없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품자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맨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론적으로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공부를 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요. 요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요리를 하고 있어. 왜? 듣기도 하지, 보기도 하지, 화내기도 하지, 좋기도 하지, 싫기도 하지, 걸어가기도 하지, 뭐 온갖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상대성을 낮춰서 차별상을 낮추는 거, 참 희한한 걸 낮추니까 유정무정을 다 이렇게 낮추니까 상대성은 별 문제로 하고 차별상은 별 문제로 하고, 우리가 주인공이거든. 허공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왕공, 빈 허공은 뭐가 없다? 영지가 없어요. 공적, 영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허공은 영지가 없어. 슬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공의 주인공은 뭐냐? 바로 지혜자리, 슬기자리, 슬기가 바로 나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학인이 이때까지 몸뚱이가 내다, 망심이 내가 쓰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허공이 진짜 나라고 하시니까 쭉 그 말씀을 들어서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다가도 어떻게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그냥 말이 콱 막힌다는 거죠. 왜? 늘 모습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해도 맞지 않겠나?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 지가 내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인 이거를 모르고 100년을 공부해 본들 이걸 알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학인이 물었습니다. 자, 페이지, 제가 이거 15페이지요.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페이지 보십시오.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에요. 그래서 공부 윤곽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가 하면 그만이에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본래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다. 일체만법의 그 바탕자리다. 불성자리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맨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모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그 모습놀이만 안 돼요.
자기는 공부한다고 참선도 하고 뭐 불경도 읽고 뭐 독성도 하고 연불도 하고 다 하는데 누가 하느냐? 몸뚱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 내가. 그렇게 하면은 공덕은 있겠죠. 공덕은 있으나 무엇이 된다? 전부 모순놀이가 된다. 그러니까 본래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나다. 그 자리가 내 몸뚱이를 굴리고 다닌다. 온갖 그것을 다 묘용을 부리고 있다. 이거를 모르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이게 바탕이 안 되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보림선언에 잘 오신 겁니다. 백봉 선생님 같으신 그 눈밝은 선지식에다 세간과 타협하지 않는 그 상승법문, 정법을 수호하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는 본래 불성짜리다. 나는 본래 법신짜리다. 몸뚱이는 가짜다. 몸뚱이는 가짜다. 이걸 원칙적으로 이거를 모르고 100년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우리 사람에 나타난 분상으로서는 죽었다 죽었다 하는 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대한 문제 아닌가? 예,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사의 불의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불교를 좀 어렵다 합니다. 이 불교 철학을 어렵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나중에 납득이 가고 책을 가도 납득이 가지. 이걸 모르면 도저히 납득 안 가. 그럴 듯해도 어려워. 참 허공 말은 맞단 말이요. 하고 수긍은 해. 수긍을 하면서도 어려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의 분상으로는 죽었다 났다 하는 것이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어려움, 이는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 우리가 살면서도 그냥 순조롭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안 또는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자살도 많이 하고 또 분쟁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낫다 죽었다 하는 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그 문제가. 그러니까 생사 뿌리가 어디에 있다? 생사 뿌리가 어디에 있다? 이 절대성 자리, 우리의 불성 자리에 여기에 생사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내가 나 너무 불안해, 나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한다죠. 그러면 그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법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법신 자리에. 근데 법신 자리는 놔두고 몸뚱이 나에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해갖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난다는 거죠.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우리의 성품 자리에 있다는 거죠. 성품 자리에. 생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본래 우리의 뿌리가 성품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어렵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제 불교를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이게 다르거든. 이게 다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는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자기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문제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차별상으로 일어나는 그 무엇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그 바탕에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전부 다 만부 다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다 이것이 저의 그 문제였는데 자유는 어디서 해결이 되느냐? 몸뚱이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는 이미 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나고 죽는데 이미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몸뚱이가. 나라는 것도 나고 죽는데 매여 있으니까 자유라는 게 없어요. 이 모습에는 자유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봉쌤한테 오기 전에는 내가 되게 자유롭고 싶었지만 이 자유라는 이 문제가 이 맞으면 생사를 거듭하고 있는 이 변하는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꿈에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 평안 이런 것을 다 안식 이런 걸 다 행복 이런 것을 하는데 변하는 도리에서 그거를 자꾸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해결을 못합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종인 생사가 없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지요. 늘 생사가 있는 변하는 곳에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라서 뭐라고 그래서 이제 연등 그거 할 때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 자기의 지혜의 자성등을 밝혀서 남한테도 그 불을 빙겨줘서 그 사람의 지혜, 내가 지혜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혜가 밝아져서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양이라는 말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야 설법을 들어도 납득이 가고 책을 봐도 납득이 가요. 맨날 변하고 분별인 그 도리에서 자꾸만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걸 모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정말 이게 이렇구나 조금 깔짝하게 납득이 갈만해도 돌아서면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이 문제는 뿌리로 들어가야 된다. 모든 문제는 뿌리는 절대성짜리 우리의 불성짜리다. 그래서 허공 말은 맞단 말이야. 하고 수긍을 해. 수긍을 하면서도 어려워. 왜 어려우냐? 맨날 변하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알고 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그 분별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습공식을 하는 것은 그 분별을 자꾸 놓는 것이거든. 자꾸 놓아서 본래 자리로 분별을 놓아버리고 분별만 자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우려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선원장 법문과 글에 한번 보십시오. 자, 카페로 다 들어가십시오. 카페로 들어가서 참 스마트폰 참 인터넷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거기 금강경의 열의실견분이라고 그것을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 자, 다 보셨습니까? 카페. 자, 보셨으면 우선 한자로 된 거, 수고리 어유나, 자, 그거부터 이제 제5,
열이 이치와 같이 실견, 실제로 보는 분. 이치와 같이 실제로 보는 분. 이치대로 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치대로. 이치라는 것이 무엇이죠? 절대성은 상대성을 낮춘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쇠다.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열이 실견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리 의유나 바리신자의 신견이되고 불ля사 일과 이신차 득견례 그리고 소설신상 즉 직지신상 불고 수고리 범소유상 개실신상 약견재상 비상 즉견례.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범소유상 개시호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례가 금강경 4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두 개로 지금 자료를 뽑아왔는데 금강경 전재성 역주의 빨리 성전협회에서 지금 나온 책인데 인도 티벳 원전을 완역한 겁니다. 주로 우리나라 그 한자본은 구마라습의 그 한자 그 번역이라서 이게 모습상 같은 거를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를 그냥 하나로 다 뭉쳐진 이런 그 번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재성 역주에 여기 보면은 새겨서 참다이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열이실견분을 새겨서 참다이 보라. 백봉 선생님은 이치대로 실다이 보는 분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새겨서 참다이 보라.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특징 갖췄다고 해서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열애께서 특징의 갖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존께서 장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다. 수고리여 특징을 갖춘 것에는 거망함이 있고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에는 거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징이 없는 특징을 통해서 열애를 보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원전 그러니까 이런 그게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구마라스 반역보다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이제 보면 어떤 특징은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30 이상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주석이 너무 많이 붙어서 주석은 안 옮겨왔는데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보고 묻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내가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부처님의 몸이죠. 몸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기서 열애라는 것은 참 성품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불성자리, 법신자리를 열애라고 하죠.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열애께서 특징을 갖춤, 그러니까 30 이상을 갖추고 있어. 그게 남하고 다른 거지요. 몸이 남하고 달린 그런 특징을 갖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 특징이 무엇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습니다. 그 특징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종께서 장로 수벌에게 말씀하셨다. 수벌이요.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에는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늘 신체적 특징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지요. 변하는 것이지요. 허망함이 있고 특징이 아닌 것, 어떤 특징이 아닌, 그러니까 무상이지요.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에는 상이 없으니까 허망함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징이 없는 특징을 통해서 내 참 성품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봉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배워오느냐 아니오느냐 자존이시여 더위 몸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배웠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시는가 몸 모습은 곧 아닌 몸 모습일세입니다.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고하시되 무릇 있는 바 모습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또 백봉 선생님은 또 꼭 찍어서 또 얘기를 해 놓으셨죠. 수보리야 뜻이 어떠하느냐? 저희 지금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뵙겠느냐? 네 참 성품을, 네 부처를 보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몸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얻어 뵙지 못합니다. 진짜 세존의 진짜 모습은 법신자리거든요. 부처님의 몸을 뭐라고 하냐? 법신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자리가 바로 열애인데 열애를 얻어 뵙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 모습은 열애, 여기는 또 열애라고 얘기인데 오히려 세존이라고 하면 말이 더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세존은 그 당시에 계시던 분이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 당신의 그 몸 모습은 곧 아닌 몸 모습일세니라. 몸 모습이라는 것은 다 꿈과 같은 거지요. 아지랭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닐세니라.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무릇 요거 있는 바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좀 원전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릇 있는 바 모습 이렇게 하면은 막 몽땅 색성향 미촉보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32상을 얘기를 꼭 찍어서 원전에서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신체적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은 다 허망하니 만약에 그 신체적 특징을 뭘로 본다? 특징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뵙는다. 우리 이제 이게 이제 능경에서 잘 나와 있는데 1차의 모든 모습은 백봉선생님도 늘 얘기하시죠. 그 바탕, 체의 말하자면 작용이거든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보리 존자하고 그 세존께서는 그 당시에 그 몸으로서 만나신 분이죠. 이렇게 우리처럼 몸으로 만나신 분인데 그래서 세존이 수보리 존자에게 내가 30 이상으로서 네가 말하자면 법신을 열애를 나의 법신자리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허망하기 때문에 이 허망하기 때문에 이 허망한 것을 뭘로 봐라? 몸을 그대로 놔두고 헛것으로 보면은 곧 네 뭐를 본다? 자성자리를 본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벼런망견, 동분망견이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뭘로 본다? 그러니까 허망한 그 분별망상으로 허망한 업으로 보는 것이거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도 화현이에요. 화현.
이거를 내한테 딱 갖다 대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네. 내 몸뚱이를 보고 뭐 어떻게 본다? 내가 요것이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헛것이구나.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헛것이구나.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 육근, 육진, 육신, 내가 일으키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본다? 자성을 본다. 열애를 뵙는다. 이 말이지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 모습공식 새맑게 꾸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예. 저기 김은숙 보살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네. 자, 김은숙 보살님. 김은숙 보살님. 안 되나? 김은숙 보살님. 애타게 찾으시는데 잠깐만요. 소가 아프고. 맞으셨는데 그런 대로 잘 네, 김은숙 보살님. 나가실 거랬나? 아, 인터뷰했어요? 아, 저기 인사 좀 하십시오. 사람 따라가지고